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 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는 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있는 대중문화 현상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문화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미디어를 조금 더 잘 활용하고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노하우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진짜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디어의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 감염병이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하면 코로나가 낫는다,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저도 뭐 코로나의 특효, 이렇게 하면 코로나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종종 좀 받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고 또 모두가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저기 이제 공유를 하셨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대부분이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진짜가 아닌데요? 가짜 뉴스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아유, 도대체 진짜도 아닌 거를 왜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게 해?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거고요. 또 이제 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진짜도 아닌데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떠도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진짜가 아닌 허구 사실을 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를 우리는 가짜 정보 혹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만들어도요, 이거를 널리 퍼뜨릴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공유를 딱 하면요, 그대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기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죠. 누구나 핸드폰으로 이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 행운의 편지 기억하시나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 우편함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편지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보통 이렇죠. 이 편지를 받은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쭉 내용이 나오고 몇 월 며칠까지 7통을 다 써서 다른 집 우편함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뭐 시키는 대로 7개 편지를 써서 다른 집에 이제 넣으면 계속 공유, 확산이 되는 거지만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딱 넣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그냥 손가락만 좀 몇 번 이렇게 움직이면 바로 그냥 카카오톡으로도 전송이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누구나 쉽게 그냥 정보를 퍼다 나르고 또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보가 진짠지 혹은 가짠지, 이 출처가 어디서 온 건지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요. 그냥 멀리 퍼지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가짜 건강 정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진짜가 아닐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만일에 그 뉴스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라고 믿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가짜뉴스 내용을 메시지 형식으로 전송하는 것보다 마치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해서 온라인 기사 형태로 전송을 하면요. 훨씬 더 많이 그걸 믿는다라는 응답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나 혹은 취재 영상 형식으로 이 가짜 뉴스를 공유하면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속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짜 뉴스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혹은 혼동시키는 것에 굉장히 잘 활용되는데요. 이런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또 누가 이런 거를 왜 만드는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쇼킹한 가짜뉴스 소동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은 대선이 있었어요. 그 대선 주자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선의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이 가짜뉴스가 또 한 번 아주 크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출된 가짜뉴스가 이 트럼프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가짜뉴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 피자 가게에서 불법적인 조직을 운영한다. 소위 이제 피자게이트 의혹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뉴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이 언론사는요,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낸 곳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업로드가 되면 공유를 하면서 확산이 확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뉴스가 빨리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요. 그냥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사보다 동영상이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가짜 비디오, 이 페이크 비디오는 훨씬 더 진위 여부의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확고한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코카 겐주코우라고 하는 학자가 이 당시에 그 유권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그 가짜뉴스에 노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최소 한 건에서 최대 3건의 가짜뉴스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권자들이 모두 다 가짜뉴스에 한 번씩은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 매체 버즈피즈에 따르면요. 이 대선일을 앞둔 3개월간 아주 인기를 끌었던 상위 20개의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많이 공유되고 좋아요가 눌러졌는지를 보니까요.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훨씬 더 많이 공유되었고요. 댓글도 더 많이 달렸고요. 결국에는 이 진짜뉴스를 훨씬 더 압도할 정도로 가짜뉴스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진짜뉴스를 가짜뉴스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 연구 결과는 사실 좀 쇼킹하죠. 그래서 이 매년 그 옥스퍼드 사전은요,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는데 2016년에 발표한 올해의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post truth, 탈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가짜 정보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게시해버리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짜 정보에 더 빨리 잘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포되는 이런 가짜 뉴스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좀 유리하고 또 상대편에게는 조금 그 불리한 어떠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는요. 기본적으로 좀 의도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 보도 형식의 모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나 뉴스 보도 형식을 통해서 좀 교묘하게 진짜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특히나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접할 때는 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된다라고 해요. 정치색이 조금 다르면 왜 싸움이 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서로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정치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유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는요. 내가 믿고 싶다면 이것은 무조건 진실이다라고 믿게 되는 성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압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혹은 믿음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믿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동기화된 추론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정보의 사실성의 여부보다는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확증 편향적인 사고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의 신념에 대한 호소가 여론몰이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이라면 사실 여부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마디로 이제 이런 정보적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결론적으로는 이 가짜 뉴스가 진짜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가짜 뉴스가요, 마치 진짜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끝이 다르다는 이단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짜 뉴스는 의도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단이 젊은 청년들을 포교할 때 방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외롭죠. 그래서 좀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이런 친구를 딱 포착을 하면 같이 뭐 밥을 먹자,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자, 혹은 심리 검사를 하자, 뭐 취업 공부를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되게 불손한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짜 뉴스는 언론 보도 형식을 모방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 작성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베낀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면 진짜 기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같이 교회를 가자, 성경 말씀을 공부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교회, 성경 이런 거를 말하니까 설마 이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자기가 이단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진짜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진짜처럼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정보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디어를 좀 잘 분별하는 능력을 미디어 용어로는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또 메시지에 제대로 잘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원은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주장을 해요. 그중 하나는 빛에서 뿌리를 찾습니다. 빛 하면은 이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환하게 빛이 비추면 뭔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미디어를 이해하는 방식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문자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문자라고 하는 그 레터에서 어원을 찾아요. 우리가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만의 주체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편지가 와도 읽지도 못하고요.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뭘 쓰려고 할 때도 못 쓰니까 남한테 써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잘못 읽어주거나 잘못 써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생각에 끌려서 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없다는 건요, 한글을 모르면 우리가 문맹이듯이 미디어를 보고는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이거는 가짜 뉴스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여론몰이에 휩쓸리게 되고요, 뭔가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진실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미디어를 좀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주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를 하려는 행동을 굉장히 높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행동을 통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 일상생활 속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위원회는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로 3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과 평가, 세 번째는 소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미디어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디어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능력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뭐 물리적인 접근성과 또 기술적인 접근성을 다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알다시피 IT 강국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되는 걸로 보고요. 굉장히 놀라고 또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나 아주 편하게 미디어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지역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즐기거나 이런 사례가 뭐 어느 지역에서나 다 가능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미디어에 접근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인이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적인 접근성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터 환경에 좀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 미디어 활용 능력이 아주 우수하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은 이런 고령자분들은요, 미디어를 좀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은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뭘 시청할 때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거나 뭐 알고리즘 검색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이런 검색어 조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술 능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요, 뭐 스마트폰 잘 활용하기와 같은 이런 미디어 강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미디어 접근성을 잘 높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잘 함양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분석과 평가 능력이에요. 이 분석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속의 정보를 잘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짜뉴스 혹은 확실하지 않은 의혹만을 다루는 정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짓말을 다루거나 혹은 진실이긴 진실인데 이게 좀 다른, 그러니까 앞과 뒤를 다 자르고 특정 구간만을 부각한 이런 거짓된 진실인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어떠한 프레임, 즉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요, 어떤 영상이 있는데 한 10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잡아서 땅바닥에 딱 눕혀가지고 막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 전 상황을 우리가 딱 살펴보니까 그 맞는 사람은요, 사실은 칼을 든 강도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강도를 잡기 위해서 이 시민들이 모두 다 힘을 협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은 선량한 시민이다라고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떤가요? 만일에 이 영상을요, 전후 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10초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는 부분이구나, 이 전체를 보지 못했구나, 이걸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한다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기식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길다고 생각할 것이고 다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공간 속의 미디어 정보를 확인할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출처가 분명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잘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으로 소통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게시하죠.
혹은 우리가 어떤 뉴스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공유하는 것도 소통일까요? 네, 소통이 맞습니다. 왜 이게 소통이 맞냐면요. 내가 이 뉴스를 게시할 때 어떤 의도가 있죠?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하니 너도 한번 이거를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도요. 그 공간 속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뭔가 이 댓글을 적는 활동도 하죠. 이런 댓글을 적는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소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그 일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익명성을 보장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좀 이런 생각으로 악플이라고 하는 뭔가 비난 혹은 욕설의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소통 문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에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올바르게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원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라이트, 빛이라고 하는 어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레터라고 하는 문자적 어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어둠이 있어서 제대로 잘 모르는 혹은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요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디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처럼 마치 주체성이 없이 여기저기 미디어의 정보 속을 그냥 헤매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요 가짜뉴스에 선동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전후 좌우가 다 빠진 특정한 구간만 부각된 한마디로 이건 진실이 아니죠. 하지만 진실처럼 교묘하게 포장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짓된 내용에 현혹이 되어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메시지 혹은 어떤 뉴스를 이제 볼 때요. 이 메시지나 뉴스가 어떤 의도로 제작된 것인가를 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도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의도 안에서 이게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혹은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걸 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한 그 비판적 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내 가치관에 맞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싶고 무조건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즉 뭔가 인지적인 노력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요. 그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확증 편향적인 사고로 온라인 공간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자칫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면요. 지금 내가 보고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거를 공유하려고 할 때 이 내용이 도대체 출처가 분명한 것인지는 한번 확인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출처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요. 내가 혹시 이거를 게시하려고 하는 혹시 내 생각이 혹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누가 봐도 좋은 소식, 그리고 누가 봐도 복된 소식만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요, 함께 보는 사람도 기분도 좋아지고 또 역시 하나님도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에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우리는 화평의 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게시물은요. 공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소식만을 공유하는 행동을 통해서 모두의 본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 그리고 화평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넘치는 미디어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고 또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